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재. 오늘은 오전에는 미드저니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클로드 3.5 소넷이 반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친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티팩트라 그러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새로운 창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티팩트를 ON을 하십니다. ON을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별도 창으로 아티팩트가 창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에 HTML 환경으로 동영상도 삽입하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게임을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죠. 미친 능력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GPT-4 옴니에서도 웬만한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클로드 소넷을 또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클로드 3.5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를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자 운동 시뮬레이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면은 10가지 종류의 물질이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도구를 생성해 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기압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상태만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도만 해서 시각적으로 별로 인터랙티브 하지 않아서 개선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움직임이 동적으로 있도록 개선해 줘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물질을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선택을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보시지만은 분자의 상태가 액체 상태고, 현재는 분자의 움직임이 비교적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2.1기압이 넘어가면 고체 상태로 바뀌죠. 고체 상태로 해서 분자가 움직임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수온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액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영하로 내려가면은 고체 상태로 바뀝니다. 영하 11도, 10도, 5도 상태에서, 여기서는 액체죠. 3도에서는 액체인데 0도에서도 액체고, 영하 2도를 내려가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은 다시 액체가 돼요. 온도는 같더라도 기압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하거나 공부를 하는 자녀분들한테 유용한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고 상태가 가스냐 기체냐 액체냐 고체로 바뀌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산소 같은 경우는 액체로 바뀌려면은 마이너스 196도까지 가야 되니까 현재의 시뮬레이터에서는 되지는 않는데, 이게 산소가 압력이 높아지면은 고체가 되죠. 2기압 정도가 되면은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고체가 되고, 산소도 영하 50도에서 2.1기압이 되면은 고체로 상태가 바뀌는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시뮬레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드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기압과 온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하늘에서 구름이 되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줘. 그리고 한글의 자음문과 모음으로 구성된 입자가 비가 되거나 눈이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줘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은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높아지면은 비로 바뀌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눈이로 바뀌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조금 단조로워서 제가 다시 개선을 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좀 많이 나오도록 표시를 해 달라 그랬고, 배경도 보기가 흰색으로 제가 개선을 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인터랙티브가 이릅니다. 기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압이 낮아지면은 태풍으로 바뀌는 거죠. 944 헥토파스칼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기압이 조금 높아지니까 하고, 습도가 그 대신에 높아지면은 이 945 헥토파스칼에서 태풍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이게 빨라지죠. 그러니까 태풍이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같은 상태에 있었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태풍의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습도가 더 높아지면 이 소위 말해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33도에서 35도가 되면은 바람이 더 세기가 높아지고, 그런데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정도가 되면은 이제 비로 바뀌는 겁니다. 습도가 또 높아지면은 비로 바뀌고요. 이 기압이 저기압이 돼서 낮아지면은 태풍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육할 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은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질문만 하면은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파워풀하죠. 그 GPT-4 옴니도 이걸 하지만은 아티팩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 없어서 교육이나 내가 직관적으로 이걸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프리뷰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코드를 해서 다른 곳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은 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니까 유용한 거죠. 같은 기압이라도 습도가 더 높아지면은 태풍의 강도나 빗줄기가 더 세지고, 온도가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현상들을 이 인터랙티브한 부분으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영상 교육이나 비디오 신호가 오래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텍스트보다는 30배 이상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본 장면에 대한 거는 기억을 오래 하고 계시는 거죠. 텍스트, 노래 가사나 이런 거는 일찍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쉽게 여러분이 학습이나 아니면 업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개선된 시뮬레이터로 해서 또 다시 조금 더 구름이 좀 현실감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선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태풍이 되죠. 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름의 양도 많아지고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온이 쭉 내려가면은 태풍은 부는데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낮아지고 기압이 높아지면은 이제 흐림으로 바뀝니다. 날씨가 눈이나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건 태풍이고, 습도가 낮아지면은 흐려지고 습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날씨가 흐린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습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날씨가 맑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입력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했는데,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치유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니까 피부의 상처가 낫는 게 일자수에 따라서 새로운 피부 조직이 형성이 되고 12일째, 14일째 되니까 콜라겐 섬유가 재배열되고 상처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아물어지는데 약 한 3주 가까이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글자로 읽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피부의 층별, 진피층과 이렇게 피부층이 다르잖아요. 그 피부가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으로 세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낫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상처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 경우에 피하 조직에서 나아지는 날짜 수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15일 정도 되면은 다 상처가 나죠. 그리고 이 질문은 피부가 칼이나 날카로운 것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의 층에 따라 나아지는 과정과 상태를 설명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그냥 즐겁게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고 이제 화투를 제가 갖다가 게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느냐고 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 인공지능 챗봇하고 대화를 하실 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학습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학습이 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화투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아니면은 또 다른 과학적인 거나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인물을 묘사를 할 때 그 인물을 잘 알고 있느냐, 학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챗봇을 이용을 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프롬프팅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얘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필드에 판에, 화투판에 패가 전혀 없는 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죠. 근데 필드에 새 게임을 시작하면 필드에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개선을 제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필드에 패가 고스톱 원칙에 맞지 않은데 패가 맞는 게 거의 없으니까 게임이 진행이 안 되고 AI도 맞는 게 없으면은 필드에 패가 나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필드의 패가 규칙을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패는 7장으로 됐는데 얘는 필드에 화투판에 패가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계산을 해서 필드에 8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장의 패가 있는 상태에서 AI도 맞는 게 없으면 패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국화 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내 점수가 3점이고 AI가 2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모란이 맞죠? 예, AI하고 지금 5대5입니다. 근데 B가 있으니까 맞는 게 7점이고 또 맞는 게 없어요. 이제 AI도 맞는 게 없습니다. 매화가 있으니까 2점을 따서 9대9인데 맞는 게 벚꽃이 있네요. 이렇게 맞는 게 벚꽃이 있네요. 또 잘 낸 것 같죠? 이렇게 벚꽃 4점을 앞섰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는 졌어요. 8점 차로. 8점 차로 졌는데 이번 판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기고 있네요. 점수 차가 많이 졌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화투를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도 화투는 거의 잘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하는 것 정도인데 이런 게임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이미지예요. 키워드 추천 기능이 통합된 SEO 분석 및 블로그 글 개선 도구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이 이미지에 맞는 최적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이 이미지에 맞게끔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최적화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가 별도로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전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만들어 주세요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하는 부분이 없고 키워드만 단지 추가할 수 있게 돼 있고 SEO 분석 기능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산업의 메뉴도 선택할 수가 없고 SEO 분석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만 한 겁니다. 저는 복잡하게 처음부터 내가 메뉴를 짜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한 번만에 될 텐데 그거를 짜는 부분이 또 머리를 써야 되고 골치가 아파야 돼서 그냥 이미지만 올리고 쉽게 하려고 지정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적용하시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고요. 키워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AI 그 다음에 키워드 추가하면은 또 인공지능 이런 형태로 그리고 원본 콘텐츠는 GPT에서 작성한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글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SEO 도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분석 및 콘텐츠 개선을 하니까 점수가 100점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SEO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시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원본 콘텐츠에 대한 SEO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라고 하니까 다시 수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원본 콘텐츠를 붙여넣고요. GPT-4 옴니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인공지능 그리고 추가해서 AI 이렇게 한 다음에 SEO 분석을 하니까 점수가 100점으로 나왔어요. 495, 문장 40개, 단락수 17개, 인공지능이 7에 AI가 31에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선을 시키고 하면은
콘텐츠가 개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실제 블로그에 적용하는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SEO 블로그 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이버나 티스토리에서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그 기준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SEO 분석 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적용하는 부분이 제가 해본 거는 해외의 인플루언서가 했던 15가지의 방법, 15가지의 활용법을 보면은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는데요.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퀴즈 기능도 추가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및 시각화 생성이라고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체의 상처 치유 과정과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이터레이티브 다이어그램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은 3D 둠 스타일의 게임까지 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표적에다가 물론 실제 게임처럼 3차원의 3D의 객체들이나 환경은 아니지만은 간단한 정도의 실제로 사격을 해서 타겟을 맞추고 그게 쓰러지는 그 장면까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법칙과 충돌을 포함한 3D 태양계 모델, 3D 큐브 안에서 튀어나오는 공 애니메이션 등 복잡한 3D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CSV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변환하고 하는 부분, 그런데 라이브러리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1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적용을 해본 건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서 트렌드하고 퀴즈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상처의 치유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이렇게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은 물질의 상태를 온도에 따라서 액체냐 가스냐 기체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버 게임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 게임의 룰을 잘 모르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8비트 스타일의 팩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 부분은 초안으로 만들어서 시연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3D 시뮬레이션 시각화. 이렇게 3D 시뮬레이션은 힘들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운싱 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비교 차트를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샘플로 만든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SEO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마인드맵식으로 이렇게 플로차트식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SEO 분석 도구, 여기에 글을 넣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단어의 숫자가 495자고 키워드의 밀도가 0%, SEO 스코어는 100점 중에 49.5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파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으로 텍스트로 제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기준, 티스토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 툴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시뮬레이터인데 이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로 실제로 저는 이 집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이걸 디텍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카드 카운팅 게임이고요. AI 콘텐츠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15가지의 내용을 클로드 소넷 보고 그냥 구현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포스트 논문을 만드는 부분과 SEO 프롬프트 템플릿인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SEO에 관한 지식이 조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각적으로 한국의 사계절 애니메이션을 하라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어요. 이건 이제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죠.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 폭발 시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조금 미흡해서 조금 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수를 한 겁니다. 전 과정을 제가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애니메이션이 없는데요 라고 지적만 한 겁니다.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조금 미흡하지만은 이런 형태로 됐고요.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한다는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도 이제 상처가 낫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 진피층과 표피 피하 조직에서 이렇게 나아가지고 암으로 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한글로 답해달라고 하니까 한글로 해서 피하 조직, 진피, 표피 이렇게 해서 상처가 세포가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할 부분을 논문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리즌 리액트라 그래가지고 추론과 행동이라는 부분인데 다음 강의 때 나갈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리액트 프롬프팅 기법을 학습을 하는 그런 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 변화의 상태에 대한 거는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 3D 둠 게임은 제가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지시를 못하니까 단순히 이렇게 3D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라고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문을 해서 이 친구가 잘 못 만들었어요. 다른 해외의 사례를 트위터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작동이 됐는데 주인이 시키는 사람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O 분석 도구는 앞에서 보셨지만은 제가 계속 테스트하니까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신 약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클로드 3.5 소넷을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멋진 걸로 한번 클로드 3.5 소넷의 능력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